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며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많은 메시지를 던진 트럼프의 의회 연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직접 우리나라를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오늘 결국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네. 그것도 불공정하다라며 다소 강한 단어들과 함께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was. 네, 이 발언은 4월 2일 예고한 상호 관세를 언급하기 전에 일예로 거론한 건데요. 한국도 국가별 상호 관세 주요 타깃 중 하나라는 점을 드러낸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사실과 다른데요. 제가 계산을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최애국 대우 관세율은 13.4%, 미국의 최애국 대우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은 맞습니다. 네. 다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 0.79%,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트럼프가 이 바이든 정부가 만든 이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 공식화했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뒤 반도체법을 없애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든지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경하게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트럼프의 이번 발언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총 3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며 47억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의 인공지능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 대신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TSMC를 예로 들면서 추가 투자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다시 쓰여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을 모으는 건 트럼프가 오늘 알래스카 천연가스 건설 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의 에너지 재건 정책을 강조하면서 나온 알래스카 천연가스 건설 프로젝트 관련 발언인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한국에선 참여 가능 기업으로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SKENS 등이 거론되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가스주 또 강관주들의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은 과거에도 투자 검토했다가 이 사업 시험이 없어서 흐지부지된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우리 보고 투자하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개발 비용이 막대한 데다가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엑소모빌 등 민간 기업들은 일찍이 발을 뺀 전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경제성을 따져보더라도 알래스카 현지에서 LNG 터미널을 짓는 비용이나 운반하는 비용도 상승하는 추세고 또 현재 LNG 가격 수준에서는 신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제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수조 원을 투자를 하느냐?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의 수건 사업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면 무역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고 미국 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미국산 LNG 도입 확대 의사를 밝히며 관세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이 중국 선박한테 받은 수수료로 미국 조선 해운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명령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조선 사업을 공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설에서도 미국의 조선업 부흥 강조하면서 백악관의 조선업 관련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을 되찾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조선업은 반사이익이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이 중국이 강력한 내수 부양으로 미국의 관세 폭격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하이라이트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관세 전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수출을 대신해 내수로 방향을 돌려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네. 먼저 올해도 중국이 5% 성장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게 달성이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이 중국 정부가 이번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제시한 5% 경제 성장률은 이제 3년째 같은 목표인데요. 네. 달성하기는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사실 좀 더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리면서 관세율이 평균 45%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요. 그중에서 미국 수출액은 약 567조 원으로 전체 수출에서 17%가량을 차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율을 6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중국의 한 증권사는 이 경우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이 1.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업무 보고에서 그 작년 외부 환경 변화가 가져온 그 악영향이 심화했고 국내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일부 구조적 모순이 집중해서 드러났다면서 여기에 이제 내수 부진 등이 겹쳤다고 말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번 업무 보고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중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수요 둔화를 인정했다는 어떤 이제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경제는 현재 이제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9%에 달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3년과 24년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임금과 물가는 통상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는 더 어려운 만큼 디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네. 그 중국 디플레이션 위기의 원인은 바로 제조업 전반의 과잉 생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2,300만 대가 팔렸는데 생산 능력은 4천만 대나 되고요. 철강 생산 능력은 10억 톤으로 전 세계 철강의 절반을 혼자 만들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비해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도 안 되는 3.5%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소비가 안 받쳐주는데 만들기만 하니까 물가가 불안한 겁니다. 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한 마당에 수출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중국의 선택은 내수 부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출을 조이면 내수로 버티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전략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중국 정부는 올해 그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지난해 3%에서 4%로 1%포인트 높였습니다. 네. 이제 재정 적자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지난해보다 약 320조 원 늘어난 1,130조 원입니다. 이제 이 재정 적자, 그러니까 좀 세금으로 걷어도 부족한 돈은 결국에 이제 초장기 특별 국채 등을 찍어서 조달하기로 했고요. 국채는 이만큼 이제 발행하면 시중 자금을 흡수해서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는데요. 네. 이 지급 준비율 이하나 금리 인하 같은 그 통화 정책으로 누르기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소비 진작 정책도 나왔습니다. 소비재를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이구 환신 정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보조금은 60조 원을 배정했고요. 지원 대상으로는 휴대폰과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3가지 스마트 품목을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가전제품도 기존 8개에서 전자레인지, 밥솥 등을 추가해서 12개로 늘렸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양회의 화두도 인공지능입니다. 앞서 중국이 인공지능 딥시크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저비용 고효율 AI 딥시크의 개발로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죠. 네. 그 R&D 분야에는 그 중앙 정부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약 80조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 정부 예산과 각종 별도 예산까지 더하면 총 R&D 금액은 8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리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AI 플러스를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그 제조업의 우위, 시장의 우위를 더 잘 결합하겠다면서 AI 휴대전화와 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의 그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설비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과 다른 산업을 결합하는 전략인 AI 플러스 행동을 처음 제시해서 지원을 확대했고요. 올해 중국 당정이 우선 추진하는 1호 문건에서도 농촌 지능을 제시하면서 AI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갈수록 경작지가 줄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 식량 안보 위기를 AI를 활용한 농업 생산력 향상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저가 스마트폰 시장만 노리던 이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이 확 달라진 기술력으로 이제 삼성전자와의 정면 승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3대 IT 전시회 MWC를 휩쓴 중국 스마트폰의 약진,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보기엔 한 번 접은 스마트폰 같지만 뒷면에서 화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중국 스마트폰 회사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두 번 접는 스마트폰 메이트 XT입니다. So we have the Mate XT Ultimate design, which was originally launched in China in September of last year. And we actually had a global launch for this in Kuala Lumpur, Malaysia, just last month. This is basically the first tri-fold smartphone that you can buy commercially. 화웨이에서 군사한 중국의 아너는 퀄컴 측과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 AI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I can remove the guy on the right side using just one sentence, and let's see how it works. Remove the person with yellow pants.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 S25의 카피캣으로 보일 정도인데 대체품을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아너는 폐쇄적이었던 기존 정책을 버리고 미국 빅테크인 구글, 퀄컴과 손을 잡고 AI 생태계 개발에 무려 1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간의 점유율 다툼이 치열합니다. 동남아 5개국에서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17%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는데 나머지 1위에서 5위까지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중국의 비보와 샤오미가 1, 2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2023년 1위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MWC에서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무한은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하는 XR 기기로 몇 년 내에 안경 크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빅테크와 동맹을 맺으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불량률이 높아서 생산이 쉽지 않은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값싸고 성능 좋은 보급형 전기차가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 배터리에 맞설 새로운 무기로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 현장을 이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00곳에 달하는 배터리 기업이 모인 인터배터리 전시회 현장.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이자 2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비아디가 처음 참가했습니다. 잘 팔린다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보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비아디나 이런 회사들도 참가한다고 해서 한번 기술력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가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주력인 LFP 배터리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주로 쓰이는 점도 한몫합니다. 고전하고 있는 K배터리 3사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업황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저가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분기나 상반기 정도가 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K배터리가 내세운 것은 46파이로 불리는 지름 46mm 원통형 제품입니다. 기존 원통형보다 에너지 용량과 출력이 최소 5배에서 6배 높아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6 시리즈 배터리를, 삼성 SDI는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늦게 뛰어든 SK온 역시 46파이 배터리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국내 업체 주력인 NCA 3원계 기반입니다. K배터리 3사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안전성과 디자인, 성능에 비중을 두는 시대가 오면 보급형이 아닌 프리미엄 배터리가 완성차 업체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방산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수장들이 이달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군함 공조에 나섭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도 미국의 군함 발주를 따내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로 상대국 군함에 탄다는 내용을 좀 단독 취재를 했죠. 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이자 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에 승선합니다. 네.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선호 직무대행은 오는 7일 부산 군항에 정박 중인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방문합니다. 칼빈슨함은 과거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했던 참수용 전투기를 포함해서 항공기 80대가 실린 미 전략 자산입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자유의 방패에 투입되기 위해 지난 2일 부산항에 입항했고요.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칼빈슨함에서 미 해군의 사령관격인 항모 강습단장 등을 만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이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이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을 직접 둘러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제 연합연습이 끝나는 이달 말 한국 방문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장관급 인사 중 처음으로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달 안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파기됐습니다. 방한 일정 가운데 특이한 점은 헤그세스 장관이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란 점인데요. 현재 거제조선소에서는 미 해군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이 발주한 군수 지원함 MRO 사업 2건을 수주했고요. 올해 6척 수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 쉬라함이라는 배를 고치다가 결함을 추가로 발견해서 기존 계약의 배규모에 달하는 수정 계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함정의 수명 주기는 약 30년으로 통상 10년마다 MRO를 해야 하고요. 마진율도 이 작업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20%를 웃도울 수 있는 만큼 HD 현대중공업과 또 HJ 한진중공업도 MRO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쟁자인 HD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도 이 방문지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도크가 부족해서 지난해 MRO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올해 본격 참전했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하나오션도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양사 간 수주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국방장관의 방문이 기정사실화된 하나오션과 달리 HD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아직 미정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같은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지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별도로 회동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HD 현대중공업에 알아보니 한미 대관 라인을 총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지난해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을 청사인 펜타곤에 초청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미 해군의 주력 함정과 비슷한 크기의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 중인 것도 한몫할 전망입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군함 유지 보수 사업보다 더 큰 기대를 모으는 거는 미국 군함을 우리 조선사들이 뭐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네. 건데 뭐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흘러가는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자원부 이제 장관은 지난달에 이제 방미 기간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군함 등을 장기 또 대량으로 주문할 경우 미측의 물량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박 제조 관련 이 조직을 신설하겠다며 군함과 상선을 막론하고 미 조선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화답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해군력 증강에 방점을 찍고 향후 30년간 1조 750억 달러, 우리 돈 1,6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써 360척 넘는 군함을 만들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도 최근 자국뿐 아니라 동맹국에서도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외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들 저희들이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매입할 물건이니까 우리 물건이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허가를 뛰거든요. 10개월 걸렸는데 앞으로 한 6개월, 5개월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당기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